저희가 얘기하는 음악이라는 카테고리가 조금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니까 그게 왜 음악이야? 난 그게 이해 안 돼. 이런 식의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경험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3년 정도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것들인데 음악이더라고요. 네. 네. 이걸 음악이야 라고 하고 들으면 이게 음악이야? 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생각보다 일상에서 그냥 노출이 된다면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딱 규정을 짓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인식에서 비교를 하면서 맞나 안 맞나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의문을 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느낌이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이야 이런 질문보다 나 이거 덩케르크 느낌 나는데? 약간 이렇게 대답이 많이 온다고 하나? 클래식 시대에 있었던 뭐 피아노의 뭐 바이올린 그건 정말 그 시대의 테크놀로지였던 거면 지금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뭐야? 컴퓨터? 우리는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어. 이게 왜?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 익숙함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어떤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 들리는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데이터, 뭐 숫자 코드, 뭐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거라고 저희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얘기하는 게 뭔데? 우리는 이런 걸 얘기해. 저는 사비연필로 하던 색연필로 하던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네가 누구야? 라고 말을 하면 작곡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음악입니다. 이렇게 좀 기별이 될 수 있겠죠. 네. 어떤 역사적인 그런 컴퓨터 음악을 또 기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트카임 안에 헤르츠 랩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컴퓨터 음악 작업에 대해서 자꾸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 행사로서 또 어워드를 하고 이러는 활동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야 그런 거 상관없고 작품만 보고 뽑겠다라는 이렇게 워딩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심사평으로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단순하고 정갈하지만 그 안에 모든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작품이다라는 이제 평을 들었어요. 저희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도 또 기분이 좋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프라하 국립미술관에서 뭐 소소하게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작품 앞을 딱 지나갈 때 발길을 딱 멈추고 딱 작품을 보는 그런 찰나들이 몇 번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멈춰서 끝까지 보고 그 모습을 볼 때는 살짝의 희열이 있죠. 근데 작품을 만들고 얘를 이제 전시하는 것과 작품을 만드는 과정 안에 있는 게 정말 다르다는 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작을 준비하면서 3월에 있을 이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의 이제 끝에 온 거라 약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끝에 있는 거라서 또 여기에 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사운드 작업을 하는데 사운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듣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가 너무 오묘한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운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감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어떻게 해서 전기 신호로 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볼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정말 인식하는 데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소리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머릿속 깊이 탁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 작업에 대한 좀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잘 잡혔던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안 보이네? 그러면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공동 작업으로 시작했던 작업이 샵 인클루드 레드라고 하는 작업인데 빨간색이 주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정보를 배제하고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의 프리퀀시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장파장인데 굉장히 높은 소리까지 우리가 만약에 귀로 들을 수 있으면 빨간색도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상상. 그런데 그럼 만약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프리즘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어떤 그 헤르츠의 영역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 가장 낮은 헤르츠면 로우 프리퀀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는 되게 낮은 소리 아닐까? 그럼 만약에 저게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들려? 단순히 그거예요. 작업의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듣고 보긴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듣고 보는 거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못 듣는 것뿐이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우주라고 하긴 뭐하지만 되게 정말 뭐 우주적인 뭐 코스모스적인 그런 상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리를 정말 우주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상상력을 갖는다면, 그렇게 시작했던 게 또 비욘드 벨로시티라는 작업이 되는 거고, 빛의 속도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절대적인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을까? 근데 상상하기는 되게 어렵죠. 근데 뭐 상상을 해보는 거. 깊이감을 주면서 약간 여행하면서 아까 입자들이 뭔가 만드는 느낌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게 같이 가는 거라면, 라이트 벨로시티라고 하는 절대 속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어떻게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베를린에서 하게 될 전시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딱 소리만 듣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0에 마이너스 33cm예요.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정말 현미경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마지막 것을 본다면 그 크기의 무엇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의 끝은 어디야? 그걸 어떻게 감각해야 돼? 약간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1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앨범을 전시를 해요. 그래서 가장 짧은 트랙은 10번 트랙인데 그 트랙은 0.03초고요. 그리고 그 11번 트랙에 해당하는 건 한 43분 20 몇 초? 그러니까 꽤 정말 긴 그 트랙이 우리는 틱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실은 그 안에는 한 40분 넘는 어떤 음악으로 이렇게 돼 있는 해상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해상이 있어라는 뭐 그런 좀 미시적인 이야기들을 사운드로 풀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들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런 관심사로 인해서 좀 우주적인 얘기도 하고 좀 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상상해하고 꿈꾸는 어떤 우주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사운드로 감각한다는 거. 저희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에 컨셉과 컨텍스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어떤 비주얼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코드를 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섬세하게 다듬으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을 이전에 먼저 다듬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의심이 좀 많아요. 왜 이런 소리를 써야 되고 왜 이런 비주얼이 나와야 되고 왜 이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며 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정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근데 저희 처음 시작은 다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데서 연필하고 스케치로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걔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살짝 코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소리도 만들어 보고. 근데 사실 이게 저희의 악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또 말할 수 있거든요. 오선지에 그려져 있는 악보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제 악보 자체도 어떻게 작곡가가 이 작업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표기하는 거니까, 알고리즘이나 숫자나 데이터로 표기한다면 얘도 악보일 수 있고 얘도 이제 이 작업을 바라보는 또 새로운 방식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 코드라는 사람이 있고 지인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냥 이게 같이 하는 거야? 네. 정말 그레이코드 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듀오 느낌의 그런 작업에 아티스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학부 때 작곡을 전공하고 이제 그 음악원의 전문사 과정에 음악 테크놀로지 학과라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둘 다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운드 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본론적인 것부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놀면서 많은. 네, 그러니까 놀면서. 그냥 그래서 좀 이제 다행이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운드가 모자라는 합의점이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합의점이 나온 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기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룹명을 따로 짓지 않은 거는 아까 그리코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를 또 규정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종속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하게 정말
독립적인 어떤 두 개의 자아가 하나의 작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블랭크다. 우리 여기다 의미를 더 주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서 세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광대한 넓은 세계 안에서 나는 무엇이고 이 순간은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어떤 사운드로서 답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 같은 거를 작품에서 펼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작업도 그런 이번 작업이 좀 예, 그런 지금 이 순간에 네.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음악을 듣는 그 찰나마다 그 지금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저희도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